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아직 미혼이고 위로 오빠가 하나 있어요. 싸울 때는 정말 오지게 잡아먹을 듯 싸우지만 그래도 평소에는 서로 챙기고 아미고 틱틱대도 걱정하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오빠와 저는 서로 친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서로가 서로에게 애틋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께서는 제가 13살 오빠가 16살 되던 해에 유방암으로 일찍 하늘나라로 떠나셨거든요. 그 뒤로 아빠 혼자 저희 남매를 키우셨고 그러다 보니 바쁘게 일하시며 온갖 야근에 추가 근무까지 다 하셔서 돈 버시느라 아빠 얼굴은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였어요. 그래도 생일에는 축하 문자 꼭 보내시고 문자로 학교 생활은 어떠니 힘들지 않니 자주자주 안부 물으시면서 언제나 아빠가 미안해 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어요. 저희 남매는 그런 아빠께 죄송하고 감사해서 서로 엇나가지 않도록 살며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살아왔죠. 오빠도 사춘기 반항 크게 치른 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오빠는 자긴 어차피 성적도 안 된다며 4년제 대학은 접어둔 상태였고 전문대에 들어가 1학년 들어가자마자 기술 배우며 취업 준비 시작했어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 구해서 학교 끝나면 아르바이트로 용돈 벌고 학교도 다녔죠. 저는 그래도 오빠보다는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오빠가 너는 반드시 4년제 대학 가서 학사 따고 오빠보다 지금 우리 가족보다 더 잘 살아야 해. 아르바이트 힘들면 그만둬 오빠가 용돈 줄게 대신 공부 열심히 해. 너는 공부만 하면 되니까라며 오빠는 성인이 되고 이런 말들을 자주 하며 저를 챙겼어요. 나이 앞자리만 바뀌었을 뿐인데 오빠가 갑자기 아빠처럼 큰 어른으로 보였죠. 그래도 오빠에게 고마웠어요. 본인도 어쨌든 전문대 다니며 학업 중인데 과외 아르바이트랑 식당 아르바이트 등등 돈 되는 일은 다 했고 저한테 용돈 쥐어주고 아빠 생활비 드리고 정말 오빠가 20살 되자마자 확 커버린 듯해서 낯설기도 했지만 밤에 앗떨어져 자다가 또 새벽이면 나가는 오빠 보면 안쓰럽기도 해서 저도 얼른 성인 돼서 돈 벌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빠 말 따라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야자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했고 수업도 착실히 듣고 생활기록부 관리도 철저하게 잘했고요. 수능 보러 가던 날은 오빠가 아르바이트도 하루 미리 빼두고 새벽부터 도시락을 싸줬어요. 아빠도 회사 출근 시간을 늦추시고 아침밥을 차려주셨어요. 우리 딸도 이제 수능이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결과 걱정 말고 마음 편하게 시험 보고 와 아빠가 일하면서도 계속 기도할게 떨지 말고 잘할 수 있어라며 응원해주시는데 목소리는 덜덜 떨리셔서 오빠가 옆에서 아빠가 수능 보는 줄 알겠어 타박했어요.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부터 타셨던 낡고 작은 승용차로 아빠는 저를 수능 시험장까지 태워다 주셨어요. 교문 앞에서 아빠와 오빠의 배웅을 받으며 들어갔고 점심시간에는 오빠가 싸준 도시락을 먹었고 그렇게 수능을 마쳤죠. 열심히 공부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지 수능 결과는 아주 좋게 나와서 저는 목표로 했던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전공은 간호학과에 빨리 취직을 하고 싶었거든요. 간호학과가 그래도 좀 낫지 싶었어요. 2년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어요. 한부모 가정 지원 비용에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또 장학금 타면 그래도 좀 걱정 없이 졸업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새해 돼서 20살 되자마자 바로 아르바이트부터 이리저리 찾아다녔어요. 카페 아르바이트도 하고 편의점 일도 해보고 베이커리에서도 일하고 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간호학과 공부량이 어마어마해서 학업 챙기면서 일하는 게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 수입이 들어오니까 가끔 아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해 오빠 생일에는 꽤 멋들어진 옷도 위아래 한 벌씩 해서 선물해줬어요. 오빠는 이런 거 살 돈으로 너 얼굴에 찍어 바를 거나 하나 좀 사라 하고 타박했지만 그래도 일주일 내내 제가 사준 옷만 입고 다닐 정도로 좋아해서 저도 기뻤고요. 전문대라서 오빠는 곧 졸업이었고 오빠가 정말 열심히 했기에 취직 전망도 좋았어요. 치기공과를 다녔는데 교수님 소개로 알게 된 치기공사분이 오빠를 좋게 봐주셨거든요. 졸업 후에 군대 다녀오면 같이 일해보자고 하셨죠. 그렇게 제 대학교 1학년 그리고 오빠의 마지막 대학교에서의 한 해가 지나고 오빠는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자마자 영장을 받고 군대에 입대했어요. 오빠는 군대 월급도 다 집으로 붙였어요. 아빠와 저는 최대한 열심히 면회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하며 기다렸고요. 그러다 오빠가 병장 달고 제대를 앞둔 무렵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떤 여자였는데 누구세요? 물으니 다짜고짜 저를 만나야겠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저희 오빠 여자친구라고 하더군요. 여자친구가 있단 말을 안 해서 저는 깜짝 놀랬지만 저는 알겠다고 하고 약속 잡고 동네 카페로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하자마자 임신 테스트기와 초음파 사진들이 밀며 제게 그쪽 조카예요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임신이라니요. 제가 멍하니 있으니 다다다 설명하더라요. 오빠와 대학에서 만났고 군대 가서까지 사귀었었다가 몇 달 전에 이별 통보해서 헤어졌었대요. 그런데 그 후에 임신을 알게 된 거죠. 저는 너무 놀라고 오빠에게 배신감도 느꼈지만 일단 이 상황을 침착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알겠다고 하고 그 여자를 돌려보냈어요. 오빠와 통화해서 상황을 물으니 자기가 만나던 여자가 맞고 결혼 얘기가 나오면 소개시키려고 했다네요. 오빠도 헤어진 상황에서 임신이라니 놀랐고 저는 일단 책임은 져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아빠께도 말씀드렸더니 저보다 더 놀라셨고 오빠 제대는 앞으로 한 달하고 2주 정도 남아있었어요. 아빠는 많이 놀라셨지만 남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제게 그 여자를 만나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혹시 몰라 아빠 따라 나갔고요. 이번에는 아빠, 저 그 여자 어머니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여자는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는 안 보고 산다고 했고요. 아빠는 그 여자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며 그 여자의 의견대로 따르겠다고 했고 그 여자는 아이를 낳고 싶고 오빠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오빠에게 전화해 그 말을 해주었고 오빠는 이미 헤어진 사람이라고 했지만 아빠가 완강하셨어요. 그 여자도 너한테 마음이 아직 있으니 결혼하겠다고 했겠지. 아이가 생겼고 낳겠다는 이상 너는 책임을 져야 해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아빠 말씀 개혁할 수 없었던 오빠는 수긍을 하였고 제대하자마자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 여자가 안이 곱게 보인 건 그때부터였어요. 번갯불에 콩 볶는 결혼이면서 드레스에 웨딩 촬영에 챙길 건 다 챙기며 요란 떨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빠 불러내고 임신했다는 이유로 온갖 요구를 다 하고 심지어 저희 집에서 며칠 자고 가기로 했어요. 제 화장품 막 가져다 쓰고 옷도 말없이 입고 물건도 그냥 막 쓰고요. 뭐라 하면 자기 임신했다고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되려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 모습에 질려서 저도 말을 그냥 안 했고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결혼식을 올렸고 갓 제대하고 이제 사회초년생이었던 오빠는 모아둔 돈이 없었기에 저희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죠. 오빠는 입대 전 연결되어 있던 분과 함께 치기공의를 시작했고요. 솔직히 진짜 새언니가 된 그 여자 짜증나고 싫었어요. 임신했다고 하루 종일 누워서 TV만 보고 배고프다고 밥 차려달라고 하고 이거 가져와라 물 가져다 달라 말만 부탁이지 종년 부리듯 저를 부렸어요. 심지어 아직 대학생이라 할 일도 많은 저한테요. 새언니는 임신하고 대학교도 자퇴했어요. 할 일도 없고 그냥 백수였죠. 저희 아빠도 막 부려먹길래 제가 아빠한테는 일 시키지 마세요. 저 연세에 일하고 오시는 것도 피곤하실 텐데 차라리 나를 시켜요. 일갈했더니 삐죽거렸지만 그래도 아빠는 내버려뒀죠. 진짜 오빠한테 이대로는 못 살겠어 몇 번 말했는데 오빠도 한숨 푹 쉬면서 자기가 빨리 돈 벌어 본가 하겠다네요. 그렇게 10달을 견디고 견뎌서 새언니가 아기를 출산했어요. 조카는 아들이었죠. 아빠는 그래도 손자라고 보시면서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몰라요. 오빠도 예상치 못한 전 여친과의 재결합과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아기 보더니 귀엽고 예쁘다면서 좋아하더군요. 네, 솔직하게 말할게요. 아기는 예쁘긴 했어요. 그런데 그건 객관적으로 아기가 예쁜 거였고 새언니에게 10달 동안 질려 있었던 저는 공으로서의 애정은 생기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얘가 제발 새언니 성격만 닮지 말길 기도하는 것뿐이었죠. 산후조리원 가서 산후조리할 돈은 없어서 집에서 했는데 죽을 마시더군요. 미역국을 끓여줘도 아가씨 미안한데 짜서 못 먹겠어 이게 다시 해줘.
아가씨 내가 손목이 아파서 아기 좀 안아서 재워줘. 제가 완전 종년이 돼 있더군요. 호칭은 아가씨인데 그래도 아빠가 아기 보시는 걸 좋아하셨고 그래 아기가 무슨 죄냐 하는 심정으로 돌봐줬어요. 그렇게 조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어갈 무렵 새언니는 아빠에게 아버님 우리 애기 100일 잔치 해주실 거죠? 그래도 첫 손주인데 100일 잔치는 좀 거하게 해주셔야죠 하더라고요. 옆에서 듣던 저는 아무리 100일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큰 행사라지만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요구를 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착한 우리 아빠는 그래 뭐 어디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라도 하러 가자 하셨는데 새언니는 그냥 식사가 아니라 꼭 호텔에서 100일 잔치를 열고 싶다네요. 어차피 갈 사람이래야 봤자 아빠 저 법태은지 사돈 얻으신 분이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입은 꼭 다물고 있었어요. 아빠는 난감한 얼굴로 오빠에게 얘기해보라고 하셨고 새언니가 오빠를 얼마나 들들 볶았는지 결국 유명 호텔은 아니지만 그래도 호텔 간판 단 곳에 100일 잔치 자리를 예약하게 되었어요. 오빠는 야근이 잦아졌고 그리고 새언니는 제게 자기는 아기 돌보느라 바쁘니까 저더러 예약이랑 잔치 준비를 다 해달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저도 말했다시피 학생 신분인지라 학업이 쌓여 있었지만 오빠가 제게 미안해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모습에 저는 꼭 참고 제가 준비를 다 했네요. 그렇게 100일 잔치를 일주일 정도 앞둔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학교 수업을 다 듣고 새언니가 말해놓은 아기 옷가게에 아기용 100일 잔치 한복을 픽업하러 갔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어떤 남자가 자기 이름을 대고 혹시 강한나님 100일 잔치 예약자시냐고 물었어요. 새언니의 이름이었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러자 그 남자는 저한테 새언니와 무슨 관계냐고 물었고 저는 저희 새언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초면에 실례지만 잠시 자신과 만나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웬 남자가 만나자고 하자 갑자기 불안해져서 누구시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 남자는 해코지하거나 하려는 게 아니고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바로 새언니에 대해서요. 남자가 끝에 가서는 거에 애걸복걸 하듯이 부탁하길래 저는 몇 번 거절하다가 결국 만나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어요. 100일 한복 픽업하고 집에 가져다 놓고 제 짐을 내린 다음 저는 핸드폰과 지갑 등 간단한 것들만 챙겨서 남자가 보내준 주소의 카페로 향했어요.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이어서 금방 찾았죠. 카페 안에 들어가 주위를 살피니 한 남자가 손을 흔들더군요.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앉았어요. 낯이 조금 익은 듯 했어요. 그 남자는 자기가 그 호텔 부지배인이라고 했어요. 그 호텔은 100일 잔치를 예약한 호텔이었고 낯이 조금 익은 이유를 알게 되었죠. 오다 가다 본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고 남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쪽 조카가 내 아들인 것 같아요. 라고 저는 너무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그 남자는 한숨을 작게 쉬더니 말했어요. 100일 잔치 예약자 이름을 보는 순간 새언니가 누군지 바로 알아챘다고 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호텔 답사를 왔을 때 살짝 봤는데 자기 전 여자친구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전 여자친구가 바로 제 새언니라면서요. 그 남자는 차근차근 설명을 했어요. 그 남자는 언제 자기가 새언니와 사귀기 시작했다고 했는지 그 시기는 저희 오빠가 상병 말 정도 되는 시기였고 한마디로 오빠랑 헤어지기 전부터 사귀던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사귄 지 얼마 안 되어 새언니가 저희 오빠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해요. 그렇게 몇 개월을 만나다가 새언니가 갑자기 오빠가 그리워졌다며 그 남자에게 헤어지자고 했고 그 남자는 몇 번을 매달렸대요. 그렇게 매달리다가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하룻밤을 같이 보내자고 했고 그때 생긴 아이가 바로 제 조카 오빠의 아들로 호적에 올라있는 그 아기라는 말이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오빠는 자기 아이라고 해도 믿었어요. 그럼 오빠와도 잔 적이 있긴 한다는 건데 어떻게 확신해요? 하고 물었고 그 남자는 오빠와 새언니가 밤을 보낸 건 오빠 휴가 때인데 자기와 밤을 보낸 건 그 전이었대요. 자기가 먼저라는 거죠. 저는 너무 놀라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 남자에게서 연락처를 받고 헤어졌어요.
그 남자가 헤어지기 전에 봉지를 하나 주었는데 자기 머리카락이 있더군요. 원한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고 했어요. 저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깨질 듯 아플 정도로 고민하다 결국 늦은 새벽에 다 잠든 시간에 오빠를 조용히 밖으로 불러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오빠는 심하게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어요.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그 머리카락이 어디 있냐고 물었죠. 저는 있다고 했고 오빠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받아갔고 일주일 후 100일 잔치날이 되었어요. 새언니는 화려하게 화장하고 한복까지 입고 5명밖에 안 되는 하객들 앞에서 아기 자랑에 여념이 없었고 저는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그러다 오빠가 갑자기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좋은 날 한마디 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빠와 저는 의아했지만 가만히 있었고 새언니는 좋아 죽을라 하더라고요. 오빠는 처음엔 아기가 잘 커져서 고맙고와 같은 말만 하다가 이내 목소리를 싹 바꾸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서늘한 목소리였죠. 그리고 손을 들어 종이 한 장을 펼쳐 보였어요. 유전자 검사지에 정확히 나와 있네요.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고 저는 제 실수로 우리 가족들 고생시키고 마음 아프게 한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죄스러운데 그게 다 다른 남자 아이 때문이었다고 너는 이렇게 영원히 나랑 내 가족한테 붙어서 피 빨아먹으려고 한 거니? 라고 말하며 새언니에게 종이를 던졌어요. 그 말을 들은 새언니는 왜 그래 자기야 하면서 울먹거렸고 저는 후다닥 달려가 종이를 주었어요. 종이에는 선명하게 나와 있었죠. 오빠와 조카의 유전자는 100% 불일치였고 제가 지난번에 만났던 그 남자의 이름 아래 99.9% 일치라고 나와 있었어요. 명문 모르고 계시는 아빠께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 아빠는 충격을 받고 자리에서 나가셨고 새언니는 상황을 그제야 파악했는지 갑자기 무릎 꿇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빠 내가 잘못했어. 오빠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오빠한테 헤어지자고 해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면 안 받아줄 것 같았어.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야 했어 하면서 울더군요. 그러나 오빠는 싸늘하게 말했어요. 오늘 안에 우리 집에서 너나 네 애의 흔적 싹 치워 지난 시간 동안 이 집에서 살지 않았던 것처럼 하고 나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속 뒤틀릴 지경이니까 하고 밖으로 나가버렸고 저는 어쩔 줄 모르다가 같이 나갔어요. 저랑 오빠 아빠는 집으로 돌아왔고 아빠는 머리가 아프시다며 방으로 들어가 누우셨어요. 오빠는 제게 맥주나 한잔 하자며 거실에 앉았죠. 오빠는 맥주를 마시면서 제게 미안하다고 하고 저는 오빠가 미안해할 것 없다라고 했어요. 새언니 아니 그 여자는 그 후로 몇 날 며칠을 잠긴 저희 집 문에 찾아와 울며 빌었어요. 마음 착한 아빠가 흔들리셔서 열어주려고도 하셨지만 오빠가 꼼짝없이 지키고 서서 막았고 오빠는 자기가 알아서 이혼 소장을 낸 후 이혼을 했어요. 새언니가 그 후로 어떻게 되었는진 모르겠어요. 몇 달 후에 오빠 찾아온 오빠 친구에게 들으니 애 아빠에게 가서 어떻게든 그 남자한테 들러붙으려고 한다더라 그러더라고요. 오빠는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어요. 힘들었지만 한결 가벼운 얼굴로요.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었던 우리 오빠 우리 가족 이젠 모두 행복하게 살고만 싶어요. 저도 말했다시피 학생 신분인지